나는 스페인 미술관의 도슨트입니다. 신간이 교보 기준 미술 부분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순위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100위 안에 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구입 바랍니다. 자, 2025년 1월 2주차 주요 전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경고드리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그러려니 대충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적당히 찌질한 방송이니까 진지하게 보질 않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방송도 많이 안 올렸고 생각보다 미술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요. 시국이 좀 별로라서. 최근에 옛날 올렸던 2024년 아트 월드컵, 연예인 아트 월드컵 방송을 좀 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왜 기한이 전공자인데 왜 연예인 화가냐 뭐 이렇게 되게 막 댓글 많이 다시는데 뭐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연예인 방송 올려가지고 조회수 그런 거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악플 비슷하게 남기시는데 그거 네 맞습니다. 오죽 조회수 올릴 게 없으면 연예인 화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시 소개하면 조회수 안 나오니까 그런 거라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라도 봐주시니까 좀 감사한 거죠. 벌써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12월 말에 아마 갔을 거예요. 12월 말에 안나 앤 다니엘 사진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 있습니다. CCOC 기획 전이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드물게 듀엣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사진작가들이거든요. 동갑이라고 해요. 1990년도고 이 두 분이 애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작업만 같이 하는지는 그것까지는 뭐 알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발렌시아 공과대 출신이고 2020년도에 포브스에서 선정한 30인에 뽑혔다고 합니다. 30세 이하 젊은 사람. 그리고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건축 배경에 미니멀리즘적인 디자인적인 그런 감각 있는 사진을 연출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품들 보시고 자유로운 감상평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찍는 사진작가 안나 앤 다니엘입니다. 오프닝 초대받아서 갔는데 되게 두 분 다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음악 시리즈, 음악에도 관심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연출로 다양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 팀이 포토샵을 거의 안 씁니다. 다 소품으로 연출한 겁니다. 그래픽이 아니에요. 일부러 발자국 만들었겠죠. 이렇게 음표 느낌으로. 재밌죠. 이렇게 피아노. 이거 다 연출입니다. 포토샵으로 그린 게 아니라 요 건반 느낌이 일부러 진짜 피아노에 이렇게 이불을 연출한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피아노 실루엣 모양을 의도한 거겠죠. 되게 디자인적입니다. 그래픽적이고. 그리고 이것도 연출이죠. 피아노 페인팅 칠하는 이런 간결한 연출. 그리고 바다를 보고 이렇게 지휘하는 이런 느낌. 이것도 이제 벽에 그리는 연출이죠. 되게 표정이 좋습니다. 스페인 사람 특유의 낙천적인 그런 성격이 좀 보이더라고요. 직접 이야기해보진 않았지만요. 같이 간 지인이 스페인어로 좀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워낙 인기 스타셔서 얘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듣는 이런 연출. 주로 모델이 이 안나가 담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위한 그 썸네일 디자인 작업, 그 스케치를 또 안나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목도리랑 이렇게 음악에 나오는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걸 연출을 되게 재밌게 했죠. 음표. 되게 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직관적이고 난해하지가 않아서 좋아요. 이 요즘 시국에 되게 좋은 사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깊이 있는 생각 할 필요 없고 와 되게 감각 있다 재밌다 이런 느낌? 심오한 생각 할 필요 없고 우울하지도 않고 밝은 사진이라서 좋은 사진전인 것 같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음표도 이것도 연출이겠죠. 재밌죠. 여기 이렇게 딱 쓰러지기 전에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커플. 그리고 되게 감각적으로 또 찍었습니다. 스페인 어디 발렌시아 어디서 찍은 것 같기도 하고요. 수도원 건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 앞에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연출이죠. 엄청 큰 굴을 미는 듯한 이런 아기자기한 연출. 이 사진이 이번 사진 전시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창문이 약간 사람 눈 같기도 하고 치마가 이렇게 웃는 표정 이런 걸 의도한 것 같아요. 되게 감각적이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선 날아가는 뱅크시의 그 소녀가 풍선 날리는 그거를 약간 오마주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소품을 붙여서 이렇게 연출한 것 같습니다. 내일 한가람 미술관 갈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가신 김에 이 사진전 보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의도 살고요. 전업주부예요. 반가워요. 예, 저도 반갑습니다. 이 사진도 재밌죠. 현악기 연주한 듯한 여신 같은 이런 연출. 발렌시아 쪽에 약간 이런 건물 봤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느낌. 페인트 탁 칠한 느낌. 문에 의도적으로 까만 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만 페인트 칠한 듯한 느낌. 되게 센스 있죠. 카라바조 전시 괜찮죠. 한국에서 카라바조를 보는 거는 큰 의미입니다. 고흐도 그렇고 카라바조도 그렇고 한국에서 본다는 의미는 크죠. 유럽 안 나가고도. 고흐도 좋은 작품 빌려왔어요. 대신에 너무 복잡해서 평일날 가면 요즘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그리고 요즘 시국이 전시를 많이 보는 시즌은 아닌 것 같아요. 시국이. 그래서 전시 기획사도 좀 울상일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미술계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국제갤러리 전시 제가 리뷰 올렸었나요? 그 작가 전시 말한 것 같은데 약간 리얼리즘 스타일 그 작가님 말하실까요? 아니면 영상 작가 말하나요? 영상 작가 아직 안 끝난 그 작가 말하시나? 페인트 딱 칠한 느낌? 영상 미디어 아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괜찮고 난 그런 거 너무 그렇게 관심 없다 그러면 조금 노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상 비디오 아티스트로는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작도 이번에 전시를 해요. 네, 그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리뷰 잠깐 찍었습니다. 그거 국제갤러리 간 김에 학고제 갤러리에 컬렉션 전시 이번에 하더라고요. 저 시간 되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관 쓴 요런 재밌는 느낌? 이제 요런 착시 현상은 아니고 뭔가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이 라인 맞춰서 하나로 보이는 이런 연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죠. 풍선이랑 이렇게 감싼 느낌. 이분들의 간결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재밌죠. 선물 포장지 같은 느낌. 이런 연출이고 다이아몬드 이 느낌. 이것도 재밌죠. 와인잔. 되게 디자인적이에요. 이분들. 감각이 좋습니다. 미니멀하고 이것도 포토샵 작업 같지만 아니라는 게 되게 신기하죠. 되게 유쾌한 사진이에요. 재밌고 이것도 재밌네요. 이 사진 지금 보니까 더 재밌네요. 이날 그냥 좀 대충 봤거든요. 사진.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재밌습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되게 간결하고 기분 좋습니다. 스페인 감성이 있어요. 또 스페인 특유의 낙천적인 그런 감성이 있어서 저는 이번 사진전 재밌더라고요. 복잡하지도 않고.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이게 하나의 사람의 상반신을 또 표현한 거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멀리서 보면 또 다른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연출, 사진들 아주 간결하게 찍은 느낌, 포장지. 이것도 이번에 포스터 메인 사진입니다. 태양 귀엽게 표현했고 피자 재밌네요. 이것도 계란 후라이, 아보카도 재밌습니다. 대화 중에 이렇게 잠깐 찍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게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두 분 약간 또 닮았어요. 뭔가 분위기가. 네. 아무튼 직관적인 재미있는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공화 루프 지금 전시 중입니다.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일주일 넘게 10일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홍대 앞에 있는 대한공간 루프 전시 중입니다. 네, 멋진 건물 안에 있어요. 이 건물도 이제 10년 넘은 것 같더라고요. 전시 기획 서동욱, 양지훈 님이 하셨고 이날 잠깐 뵀습니다. 네, 초대를 받고 그래서 되게 젊은 작가들이세요. 거의 졸업반, 대학원생 작가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이날 또 작가님들 오셨고 좀 실험적인 전시를 하다 보니까 회화 전시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래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겨울 회화 테마로 전시 중입니다. 금정훈 작가, 독일 표현주의 약간 그런 스타일 느낌이더라고요. 요 작가님 같은 작가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리더라고요. 캡션이 없어가지고 금정훈 작가님 같은 스타일 같아요. 이게 아주 막 새롭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자기 색깔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박정윤 작가 이렇게 약간 유기적인 추상의 면분화라는 이런 스타일 그리고 약간의 러프한 느낌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소범수 작가 약간 디테일한 묘사를 좀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약간 리얼리즘 스타일 그리고 풍경도 좀 즐겨 그린 것 같고요. 건축물, 집 같은 거. 송민지 작가 추상한데 자신만의 감성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신재민 작가 강렬한 보랏빛 구상인 듯 추상인 듯 이런 묘한 느낌입니다. 약간 비현실적인 풍경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날 가장 인상적인 작가가 이제 왕칸나라는 근데 작가명을 왕이라고 해서 킹 칸나라고 한 게 좀 재밌네요. 작가명을 키르키스탄
스페인에서 유학을 온 분인데 한국말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변태적인 충격을 줘서, 제가 말한 변태성은 되게 칭찬입니다. 그 키르기스탄의 토속적인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들었고, 아무튼 비주얼적인 충격이 좀 컸던 그런 작가였습니다. 특히 변태성도 있고, 이날 작가님들 중에서는 이제 몇 작품 보니까 바로 구별도 되고 되게 인상적인 작가님이었습니다. 물론 취향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동물인데 사람인데 되게 변태적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에서 작업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한국을 좋아하니까 여기서 유학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거주권 뭐 연장 관련해서 뭐 말씀하시길래, 제가 옛날에 스페인에서 유학할 때 거주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와, 이 비주얼 충격, 잊혀지지 않을 이 얼굴. 아무튼 왕칸나 작가, 그리고 정주원 작가, 되게 거친 러프한 그런 느낌이 보이는 작가님입니다. 이게 캡션이 없어서 같은 작가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도 같은 작가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작품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서 제가 틀리게 설명한 거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대한공간 루프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화이트 큐브 초대를 받아서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툰지 아데니이 존스라는 나이지리아계 영국 작가인데 뉴욕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님인데 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프닝 하기 전에 서 계시길래 사진 좀 찍을 수 있냐고 해서 찍고 인스타에 올렸죠. 서아프리카의 문화, 요르바 전통, 여기 지역의 문명의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요르바 전통. 근데 이 부족이 신체 페인팅인데 흉터 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요르바의 바디 페인팅.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계 작가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국제적인 트렌드죠. 퀴어 작가와 디아스포라 여성은 국제적인 트렌드입니다. 그게 대세예요. 그리고 화이트 큐브에서 상업적인 잠재성, 나이에 비해서 되게 고가로 낙찰되는 작가님입니다. 게다가 작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나이지리아 관 대표로 출품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작가님이 본 것 같기도 해요, 이 작품. 그리고 주로 유화 아크릴로 작업하시고 평면적으로 약간 그래픽적인 패턴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2020년도에 포브스 30인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약간 스타일이 마티즈 영향을 받았다는 이런 말도 있긴 해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시나요? 디자인도 좀 공부하신 느낌이 납니다. 자세히는 이력을 모르겠지만 식물이라든지 사람을 단순화해서 패턴화하는 느낌이에요. 색깔도 상업적으로 좀 이쁘게 쓰는 편입니다. 수작업의 또 느낌이 나요. 연필 자국도 보이고 스케치 자국이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작가님 되게 젊은 작가님이고 9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와,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와, 부럽다. 어린 나이에 화이트 큐브 전속 작가가 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 리스펙. 약간 식물 패턴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반복적으로 사람도 등장합니다. 사람 인체를 단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또 보이고, 여기도 사람 인체가 보이죠. 이게 뭐 아주 새롭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이제 확실히 보인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큐브가 그냥 띄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 자세한 이력을 봐야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국제적인 갤러리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렇게 이쁘게 그린 스타일입니다. 약간 캐릭터로 단순화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색깔을 좀 다양하게 세게 그립니다. 컬러풀하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업적으로 이쁜 색을 쓰는 게 장점이기도 할 것 같아요. 봤을 때 기분 좋고 이쁜 컬러, 그런 느낌? 언뜻 보면 추상화 느낌도 나잖아요. 식물 패턴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추상에 가까운데 꽃 느낌도 나고요. 그죠? 예쁘다고 하시네요. 벽지 같다고 하시네요. 지금 현재 전시 중입니다. 상업적인 그림 특징이 있는 듯 보여요 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일본 거리에 페로탕 갤러리가 있죠. 제가 이날 갔을 때 오픈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인 대표님과 이제 지나가니까 전시 준비 중인데도 감사하게도 추운 날이라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라카미 다카시 외에 여러 작가들 소품전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괜찮은 게 뭐냐면 요즘 미술 경기 진짜 안 좋잖아요. 시국도 그렇고. 그래서 소품전하기 딱 좋은 시국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파나도 이번에 좀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무라카미 다카시 워낙 유명한 일본
팝아트, 슈퍼 플랫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죠, 스스로. 아주 가볍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일본 특유의 평면성 이런 거를 또 전통을 이렇게 재해석한다는 의미도 있고, 일본 특유 오덕 문화를 세련되게 현대적인 상업적인 감각으로 이쪽 계열에서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 그리고 그 뉴진스와 또 콜라보를 해서 우리나라의 10대들에게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 이전에 뉴진스 그림이라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한대요. 요즘 판화에 대한 인식이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상업적인 전시에서 한국인들은 원화를 좋아하지 판화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소장으로는 판화를 선호하는 분도 많죠. 그리고 팝아트 계열의 작가들은 원작조차 거의 뭐 프린팅과 느낌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평면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퀄리티 자체는 원작이나 판화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신에 원작이냐 판화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소장의 가치에 그런 가치 차이는 있습니다. 에미 쿠라야, 일본 특유의 캐릭터 느낌. 일본은 캐릭터 작가들이 많죠. 뭐 이래저래 얘기 듣다가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런 캐릭터 팝아트 작가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 지인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구독자니까 제 취향을 좀 따라갈까요? 저는 취향이 별로 없긴 합니다. 현대미술에서. 그냥 제 취향대로 안 보려고 해요. 평가도 취향대로 하면 안 되죠, 절대. 현대미술은. 그리고 박서보 작가로 추정합니다. 묘법 그 시리즈 맞겠죠? 이것도 판화 시리즈네요. 유치하고 이제 너무 식상하다고 하네요. 해외 아트페어 가면 캐릭터 작가들 되게 적습니다. 캐릭터형 네오팝이라고도 하고 커머셜 아트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약간 중소 아트페어 가면 진짜 많죠. 근데 우리가 여기 캐릭터형 그런 작품이 강점이 아니에요. 일본이 강한 이유는 문화적 토양이 오덕문화, 망가문화가 원래부터 있잖아요. 그 토양에서 이런 만화 스타일 하는 거랑 그런 문화적 토양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거랑은 다르죠. 따라하는 느낌밖에 안 들 가능성이 많아요. 캐릭터형 작가로 성장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해당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 새롭거나 캐릭터가 아니면 치명적으로 귀엽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도저도 아니다. 안 하는 게 낫죠. 냉정하게. 팔릴 수는 있어요. 근데 성장은 못 할 겁니다. 크게. 그리고 헤르난 바스라는 약간 고전주의에서 뭔가 추상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켈리 비만 수채화인데 되게 평면적으로 인물을 그린 작가인데, 이번 페로탕 전시가 매력 있는 건 뭐냐면 되게 트렌디한 해외 아트페어에서 그리고 미술계에서 되게 힙한 작가들 여러 명을 소품으로 전시하니까 아 요즘에 이런 작가 유명하구나를 좀 학습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로탕 부담 없이 이제 소품이니까 가격도 좀 큰 작품에 비해서는 좀 착할 것 같아요. 거의 파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베르나르 프리츠 특유의 질감 처리 요게 자신만의 시그니처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기억하기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작가를 처음 만날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보고 기억에 남냐, 바로 뻔해서 잊혀지냐,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근데 기억 안 나더라도 이 작가가 이 살아온 경력, 인생, 요런 걸로 또 평가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뻔하냐 아니냐로 바로 구별이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서 메가 갤러리에서 이제 나온다. 그러면 작품이 진짜 아무리 봐도 공감이 안 되더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가 인생이랑 이력 다 봐야 돼요. 비엔날레에서 어떤 퍼포먼스로 임팩트를 줬냐 그거 보면 이해가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뭔가 특유의 병맛이 느껴지는 오타니 워크샵. 작가명이 오타니 워크샵인데 시게루 오타니라는 작가명이 따로 있대요. 원래 뭐 본명. 근데 오타니 워크샵으로 활동하는 일본 전통 도예 기법으로 이걸 좀 캐릭터화한 판화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도예 작품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왕칸나 잔상이 오래 가죠. 왕칸나 작가님 근데 지나가다가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준비되면 전시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회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전시 기회 있을 때 젊을 때 그냥 전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쭈미 카토 일본 특유의 병맛 B급 감성 요런 게 좀 일본 작가들이 강하죠. 아기인데 뭔가 기괴한 생명체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작가들이 토테미즘적인 그런 캐릭터를 좀 좋아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뭔가 아기 괴물? 아기 귀신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츠미 카토. 그리고 닉 도일입니다. 이분은 데님 천 작업으로 주로 작업을 하세요. 일상적인 물건, 평범한 주제를 많이 그립니다. 팝아트가 아니라 팝아트죠, 팝아트. 오타는 인간미입니다. 제가 AI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미래에는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발상도 하시고, 예, 약간 팝아트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소비주의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그렸단 말도 있고, 남성성,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그린다고 합니다. 스페인 하몽을 그렸나 처음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꽃다발이 아니라. 그리고 로랑 그라소. 여러 매체를 다양하게 그린 작가로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소개하는 작가들 다 유명한 분들입니다. 물론 미술사적으로 다 뭐 피카소급은 아니겠지만 현재 이 동시대 미술계에서 페루탕에서 전시한다는 거는 엄청 대단한 겁니다. 화이트 큐브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 해외 전시 보고 아트페어 보고 또 여러 작가님들 보니까 진짜 메가 갤러리 전시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분 작년 프리즈 서울에도 나왔죠. 틸로 하인츠만, 독일 베를린 출신의 작가고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실험하세요. 그래서 합판, 스티로폼, 매니큐어, 레진, 양피지, 가죽, 여러 안료, 모피, 면직물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추상 계열의 작가님들의 이름 있는 분들 보면 확실히 어디 가도 자기 색깔이 강해요. 틸로 하인츠만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시 중이라서 모레 오픈한다고 올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올려도 괜찮겠죠. 완전 전시 완성되기 전에 찍은 이 메리트.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 프리즈에도 초대됐던 조시 스펄링. 되게 간결한데 이 캔버스 자체가 작품인 미니멀리즘적이고 건축 디자인 조각 회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상한 캔버스죠. 캔버스 자체를 제작해서 캔버스 자체가 조각이자 작품입니다. 이 작가 조시 스펄링이 가구 제작도 이전에 했었고 조각 전공자래요. 그래픽 디자이너도 이렇게 경력이 있었고 그런 다재다능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배 작가 한국 작가 중에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죠. 이건 브론즈로 순 느낌을 제작했습니다. 이배 작가님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갤러리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협업을 많이 하는데 갤러리별로 일부러 다른 시리즈로 작품을 판매한대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 그리고 처음에 양혜규 작가님인 줄 알았는데 파울라 피비입니다. 밀라노 출신인데 알래스카에서도 작업을 많이 하는 예술은 불가능한 기적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다양한 매체를 시도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여러분 요즘에 할 건 많은데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뭔가 할 건 많은데 딴짓하고 있고 그래서 뉴스 보게 되고 뭔가 초조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계속 미루다가 큰맘 먹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고 겨우 올렸어요. 대충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대충주의는 유튜브가 지속되는 엄청 큰 원동력입니다. 대충주의. 늦은 시간에 26분이나 계시네요. 여러분 4월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4월 1일 스페인 예술기행 갑니다. 몇 분 이미 모집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맞아, 이럴 땐 대충 지내요. 사람들이 대충 하지 말라고 하지만요, 저의 대충 철학 전 나름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거보다 대충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욕먹잖아요. 대충 하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돼서 뭔가 다음엔 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음에도 대충 할 거지만 그래도 조금 퀄리티는 대충이는 뭔가 나오겠죠. 라이브 지난 거는 멤버십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건 못 봅니다, 여러분. 문제는 제가 예고도 안 하니까. 미술 채널 중 가장 잘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바스키아 영상 보셨어요? 너무 제가 편협한 시각을 가졌을 때 작업한 거라서 그냥 대충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 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취향은 바뀌진 않았지만 취향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이제 작품을 볼 때. 그러니까 현대 예술에서 뭔가 인정받는 그런 재능은 다양해서 그 강점을 매력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홍콩 아트바젤 3월 27일부터 3박 4일 일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줌 클래스 1주차 지났고 이제 이번 주가 2주차입니다. 35분 이상 이번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관심 있는 분들 네, 신청하셔도 됩니다. 녹화본 보셔도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역사적인 완벽하진 않지만 그쵸, 이거 희귀템입니다. 한정판 출간 기념에 오신 분들만 나눠드렸던 에코백입니다. 제 드로잉 제가 직접 그린, 게다가 라이브 드로잉입니다. 성가족 성당에서 직접 밤에 그리는데 사람들이 구경 났었죠.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는, 그래서 일요일까지 하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카페 층에서 하거든요. 1층, 2층. 그리고 커피 되게 맛있어요. 커피 맛집인데 위층 3, 4층은 스페이스 슈퍼노멀 컬렉션 전시 있어요. 유명한 작가 전시 작품들도 있으니까 많은 관람 바랍니다. 네, 작가님들 작품도 판매 가능합니다. 구매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허세미술관 사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못 보신 분들 많이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나 책 원래 안 산다 그러면 도서관 가서 허세미술관 신청해 달라고 하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예스24 이북으로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다니 이 무기력증을 이겨낸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